해시태그 며느리 앞에서 뺨을 때린 아들, 피눈물로 갚아준 어머니. 한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63살 어머니의 뺨을 며느리 앞에서 때린 배은망덕한 아들.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3살 박순옥 씨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들,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0년간 파출부 일로 벌어온 돈을 모두 아들 민철의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쏟아부은 순옥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순옥 씨의 남편은 민철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순옥 씨는 40살이었고 아무런 기술도 없었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잣집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또 다른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은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모두 민철에게 쏟아부었어요. 좋은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순옥 씨는 자신의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면서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민철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대줬고 취업 준비할 때도 학원비며 정장값까지 모든 걸 지원했어요. 민철은 올해 35살로 순옥 씨의 희생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순옥 씨는 결혼 자금 3천만 원을 마련해 줬습니다. 자신이 살던 작은 집을 팔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모든 비용을 순옥 씨가 부담했어요. 3년 전 민철이 32살인 김지은과 결혼했을 때 순옥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은은 민철의 대학 동기로 집안도 좋고 예쁜 편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민철과 연애를 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나다가 결혼에 골인했어요. 지은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지은이 보인 태도는 순옥 씨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공손했지만 점점 시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거운 아침을 안 먹는다며 불평했어요. 토스트 하나면 충분하다고 자신은 다이어트 중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가 살이 빠진 것 같아서 몸에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지은은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섭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철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순옥 씨의 마음은 날마다 아팠습니다. 지은의 친정 어머니인 58살 김말순 씨도 문제였어요. 지은이 결혼 후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을 순옥 씨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말순 씨가 딸에게 하는 말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방에는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적혀 있는 잔고는 무려 2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5천만 원과 자신이 30년간 파출부 일을 하면서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순옥 씨는 이 돈을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너무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 걱정됐고 정말 어려울 때를 위해 아껴두고 싶었거든요. 또한 자신의 노후 대비책이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독립하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철이 회사에서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집에서도 예민하게 굴었고 지은은 일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논리는 이랬어요. 다른 동료들은 모두 독립해서 살면서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민철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마보이로 보인다는 거였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승진해서 밀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계속 압박했어요. 이런 대화를 문 밖에서 들은 순옥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 친정 어머니 말순과 통화하는 것을 순옥 씨가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예요. 지은이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맨날 간섭한다고 불평하자 말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며 나중에 다 자신들 거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죽으면 집도 상속받고 돈도 상속받을 텐데 지금 나가서 관계를 나쁘게 하면 손해라고 계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지은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12월 초 지은이 임신 사실을 발표했어요. 순옥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게 됐다니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다 잊혀질 정도로 기뻤어요.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은 임신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독립 계획도 발표했어요. 아이 때문에 독립이 더 시급해졌다며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도 이번에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독립하는 게 좋겠다고 어머니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순옥 씨는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모두 들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니요. 순옥 씨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의 입덧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며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순옥 씨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지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시어머니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투정만 부렸어요. 특히 순옥 씨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줬을 때 지은이 보인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이 짜증을 내며 그릇을 밀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국물이 순옥 씨의 손등에 쏟아졌지만 지은은 사과는커녕 왜 이런 걸 갖다 주냐며 화를 냈습니다. 임신부가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고 좀 생각해서 음식을 해달라고 소리쳤어요. 이 광경을 본 민철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예민한 시기니까 이해해달라고 좀 더 조심해달라고 했어요.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가 좀 더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민철은 어머니에게 지은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위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신부 전용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12월 말 지은이 임신 3개월에 접어들면서 입덧은 더욱 심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요구사항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와 과일, 점심에는 가벼운 샐러드, 저녁에는 담백한 국물 요리를 원했어요. 순옥 씨는 매번 따로 음식을 해야 했고 지은이 먹지 않으면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의 친정 가족들이 문제가 됐어요. 말수는 순옥 씨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은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 모른다고 예전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임신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지은의 친정 식구들이 순옥 씨네 집에 인사를 왔어요. 지은의 아버지인 59살 김진수 씨와 말순, 그리고 지은의 남동생 가족까지 모두 왔습니다. 순옥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들의 태도는 차가웠어요. 말순이 순옥 씨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비꼬았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진수 씨도 은근히 압박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해서 사는 게 좋다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그렇다고 육아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살면서 육아관이 다르면 갈등만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옥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순옥 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독립할 때가 됐다고 젊은 부부들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그게 현명한 시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순옥 씨가 자신은 아무것도 간섭한 적이 없다고 하자 말순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고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간섭 안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살려면 시어머니가 없는 게 최고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순옥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순옥 씨가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제는 며느리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때 민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지은이 친정 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말순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민철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말순이 순옥 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거짓으로 상황을 설명하자 민철은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민철이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왜 어른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고 지은이가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옥 씨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민철은 듣지 않았어요. 지은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무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옥 씨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철이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거예요. 며느리와 그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세게 때려서 순옥 씨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순옥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요. 3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철은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하시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친정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라고 말했어요.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제야 제대로 된 시어머니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 순간 순옥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3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세월이 이 한 번의 뺨으로 모독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의 친정 식구들은 이제야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뺨에서는 아직도 화끈거림이 가시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30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제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옥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순옥 씨는 침실 옷장에서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이 적혀 있는 그 통장을 보며
이제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순옥 씨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구입하고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민철이 퇴근해서 어머니가 안 계신 걸 알고 전화했습니다. 어디 가셨느냐고 묻자 순옥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독립하겠다고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삐져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순옥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해본 적 없는 지은은 임신 중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민철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은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고 임신 부인 자신을 두고 어떻게 집을 나갈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친정 어머니 말씀도 이상하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달 후 민철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등기우편으로 내용 증명이 온 거였습니다. 발송인은 순옥 씨였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부양비 청구였습니다. 월 100만 원씩 부양비를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니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어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혼자 살아야 할 나이라고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라고 말했습니다. 민철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법적 조치까지 취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은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임신 중인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울부짖었어요.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말순도 나서서 순옥 씨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라고 법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괴롭히는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적 조치를 취할 정도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순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민철이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안다며 사정해봤지만 순옥 씨는 오히려 그래서 더욱 서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순옥 씨가 말했어요. 희생한 걸 안다면 왜 그런 식으로 대했느냐고 며느리 앞에서 뺨을 때리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순옥 씨가 제출한 서류들이었습니다. 30년간의 파출부 급여 내역, 아들 교육비 지출 내역, 결혼 자금 지원 내역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현재 아파트 구입 시 순옥 씨가 지원한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는 처음 본다고 감탄했어요. 2달 후 가정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철은 어머니와 법정에서 만나게 됐어요. 순옥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온 어머니를 보며 민철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아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순옥 씨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뺨을 맞은 수치심과 30년간의 희생이 무시당한 아픔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30년간 파출부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아들에게 쏟아부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며느리 가족 앞에서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이보다 더 큰 모독이 어디 있냐고 호소했어요. 민철은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은과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조정위원도 순옥 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라고,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어요. 민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다짐한다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철은 조정위원과 어머니 앞에서 서약했어요. 앞으로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모시겠다고 지은과 그 가족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양비는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고 어머니가 원하실 때는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민철은 집에 돌아가서 지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동안 너무 심했다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처음에 반발했지만 법정 조정 결과를 듣고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은은 민철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쓴 거냐고, 법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냐고 말이에요. 민철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고, 자신이 너무 몰랐다고 반성했어요. 3개월 후 순옥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무조건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철과 지은은 순옥 씨에게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순옥 씨는 집안일을 도와주되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은도 임신 중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했어요. 민철도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지은이 아들을 낳은 후에도 순옥 씨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되 당연하게 여기지는 못하게 했어요. 육아에 대한 조언도 구할 때만 해주고 함부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어머니의 변화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됐어요. 6개월 후 순옥 씨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실버 모델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64살의 나이에도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패션쇼에 참여했어요. 민철은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순옥 씨는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뺨을 맞았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은 이제 자신을 변화시킨 계기가 됐어요. 가족들도 순옥 씨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며 대해요. 지은의 친정 가족들도 순옥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순옥 씨의 단호한 행동이 모든 가족 관계를 바꿔놓은 거예요. 순옥 씨의 피눈물 나는 복수는 결국 모든 가족에게 진정한 화해와 존중을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법정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야 가족들이 깨달은 거였어요. 부모에 대한 존경과 며느리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